이제 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함수 fx를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함수 fx는 이제 어떤 x라는 실험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 x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 세팅을 하고 뭐 온도도 맞추고 그죠? 압력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조건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값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f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행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A라는 것을 이제 어떤 이상적인 조건으로 하죠. 보통 예를 들면 이제 뭐 진공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이물질이 없는 이러한 조건을 실현해야지만 우리가 뭐 되겠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물질을 차단할 수 없고 또 완벽하게 진공 상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말 그대로 진짜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x라고 하는 대입값은 이제 실제 실현 가능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은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상적인 조건에서 그 실험을 한다면 나오는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걸 L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대입하는 x는 절대 a는 될 수가 없겠죠, 그죠? a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a에 가까운 x라는 조건 하에서 이 실험값인 fx를 얻는 실험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그 fx가 L에 이제 굉장히 가깝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실험 결과가 우리의 목표치라고 하는 L에 우리가 도달 거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가깝다 이러한 얘기는 어떤 얘기가 돼야 될까요? 굉장히 가깝다. 그것은 이제 저마다 주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목표하는 약의 효과를 얻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둬야지만 과연 이제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그 기준이 이제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효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 기준이 이제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지는 기준에 부합되는 이 많은 그 이 L에 가까운 값들이 관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예를 들면 0.0001이라고 잡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 0.0001을 우리가 그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오차라고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실험값 fx와 그리고 그 L의 차이가 0.001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값들이 많이 관측되어져야지만 뭐예요? 그 우리 그 실험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기준을 약간 늦추어서 0.01 정도만 하더라도 0.01만 정도의 오차만 벌어져도 이것은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실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에라 값을 우리가 그 실험에 대한 톨레랑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A라고 하는 이 이상적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A는 실현할 수 없는 값입니다. 그랬을 때 이 A와
A에 최대한 가깝게 우리가 만든 이러한 데이터가 A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정한 이 톨레랑스 0.001 이쪽은 위에는 L 기준으로 해서 0.001이 이제 위쪽으로 가 있는 부분이고요. 0.001의 아래쪽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러한 범위 내에 우리의 실험값이 위치한다면, 근데 이제 가끔 이러한 우리가 관측값들이 모두 이 우리가 설정한 이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죠? 톨레랑스를 정한 여기 톨레랑스 범위 내에서 모든 실험값들이 관측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뭐라고요? fx가 L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진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실험이 뭐라고요? 우리 실험이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실험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이 정량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퀀티피케이션이 하는데 이제 이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실험의 성공과 실패는 뭐예요? 이게 어떤 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정성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성질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러한 성질과 관련된 것을 어때요? 숫자화 시켜서 그 숫자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러한 과정을 quantify 한다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량화라고 하는 정량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 개념의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겠지만 이제 이 아까와 같은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나타냅니까? 그래서 이것을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서 이 기호가 뭐예요? a가 이상적인 상태였고요. x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즉 x는 절대 a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f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어떤 톨레랑스, 즉 우리가 정한 성공의 기준,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톨레랑스가 달라질 때마다 어때요? 달라지는 기준에 맞추어서 L의 값에 언제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명확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끊어진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늘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원점에서 이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적인 온도라고 하죠. 보통 예를 들면 이상적인 온도라고 하고 이상적인 온도에 가까운 이제 어떤 온도와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가 이러한 0도보다 낮을 때의 실험 결과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0도보다 컸을 때의 실험 결과치가 뭔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점에서, x는 0점에서의 이 fx의 극한이 뭐냐, fx는 과연 어떤 l이라고 하는 값을, 그죠? L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느냐? L이라는 값에 우리가 정한 톨레랑스만큼 과연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뭐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체계하게 되면 이제 어떤 좌극한과 우극한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의 얘기는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그림에서 너무 사실은 명확하기도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톨레랑스를 이쪽에서의 결과값이 예를 들면 뭐 이게 어떤 값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뭐 K라고 K1이라고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K2라고 하죠, 이쪽을. 그래서 톨레랑스를 예를 들면 어때요? 톨레랑스를 지금 K1과 K2의 차이보다 훨씬 작게 되면은, 그죠? 그 값을 작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면 K1 L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값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L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그럼 예를 들면 L을 여기 있는 어떤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네, 여기 있는 것은 L이라고 한번 설정이 됐다고 치죠.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값이었는데 이 목표값이 L이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좀 전 상황에서 L이 K1과 K2 사이에 있는 값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떤 톨레랑스를 생각할 수 있냐면 톨레랑스는 지금 입실론이라고 했었습니다. 톨레랑스를 입실론이라고 했을 때 이 입실론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이 두 차이, 즉 이 두 개의 차이 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쳐요. 그거보다 더 작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거보단 더 작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값하고 그죠? 요 값하고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톨레랑스죠, 그죠? 그림상으로. 여기상의 이 톨레랑스보다 데이터가 어때요? 그 실험값들이 이 사이에 찍혀져야 되는데 이미 0도 이하를 생각해 보시면 이미 0도 이하에서의 실험값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K2에 가깝게 찍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미 이러한 값들은 어때요? 여기서의 값들은 벌써 이 밴드 안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0에 상당히 가깝게 실현된 값임에도 불구하고 이 밴드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실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이라고 하는 목표치를 도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서도 0도보다 큰 범위에서도 이쪽에서 그 밴드를 벗어나는 여러 실험값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안에서만 우리의 실험값들이 관측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톨레랑스 범위를 벗어나는 여러 값들이 관측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결코 이 실험이 안정적이지 않고 이 실험값은 이 극한 L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황을 이제 더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제 L이 뭐 나머지 경우는 어떻습니까? L이 뭐 K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L이 K2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남죠. 예. 크게 보시면 이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백히 L이 이 위쪽에 있다거나 L이 이 아래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K2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이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때요? 우리가 정한 톨레랑스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L을 이쪽에다가 설정을 한다면은 이 위쪽에 있는 역시 모든 데이터들이 뭐예요? 톨레랑스를 벗어나는, L과 이 어떤 우리가 정한 톨레랑스를 벗어나는 데이터들은 여기밖에 없죠. 예. 여기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톨레랑스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극한일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 우리의 데이터 값이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좌와 우에서 결코 이 실험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 그래프가 단절이 일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관측되는 데이터 값에서 당연히 명백하게 이미 그 A라고 하는 그 이상적인 형태에서 그 값에 뚜렷한 이 오차 범위가 보인다면, 이렇게 오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이 양쪽에서 관측이 된다면 굉장히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가 사실 좀 까다로운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rational function, 그러니까 함수의 어떤 우리가 추적값을 무선 컴퓨터를 이용하면 언제나도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긴 합니다만, 우리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이게 어떤 대수적인 산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 사람들이 금방 그 그래프로부터 알아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연산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작해서 우리가 극한을 추측해내는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해보시면 연산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게 첫 번째 커다라는 원칙이 이제 이겁니다. 두 번째, 두 개의 예를 들면 실험이 모두 안정적인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조건 A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실험의 결과값들도 이상적인 형태의 우리가 설정한 목표값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험들을 어때요? 이러한 실험들을 만약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따로따로 이제 행하여도, 그죠?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나눠서 하거나 다 뭐예요? 이 실험의 결과값들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실험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섞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어서 연산을 우선 하게 되면 어때요? 이 실험 값들이 역시 안정적으로 결과가 예측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두 실험을 이렇게 곱해서 하더라도 이 실험값의 이 결과는 역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건 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L2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실험값을 우리가 나누는 경우에도 네, 결과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러한 이 연산 수학에서 관련된 연산과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함수가 결과적으로 숫자를 주는 이러한 결과값들이라면 이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에 대해서 이러한 실험적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계산들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예를 잠깐 볼까요? 예, 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한 얘들일 텐데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x가 예를 들면 2로 갈 때요. 그렇죠? x가 2로 갈 때, 예. 아, 네. 이러한 이제 초보적인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칙을 써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값들이 이게 전부 다 0으로 이쪽 아까 fx가 안정적인 값으로 가고 그 다음에 gx가 안정적인 값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 얘는 지금 0으로 가잖아요. 위의 값은 보시면 이제 x가 2로 갈 때 이 함수 값은 어떻게 되냐면 0으로 가게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예, 1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1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값이 0으로 가고 맨 위쪽에 있는 값이 1로 가기 때문에 아까 그 법칙에 의하면 이것은 1분의 0 그래서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간단한 예를 보면 요거는 이제 조금 아까 그 법칙하고 조금 다른 테크닉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특정한 숫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상적인 상태가 어떤 겁니까? 예, 온도를 계속 올리는 온도를 계속 올리는 경우도 이상적인 상태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실험을 생각을 할 때 계속 온도를 올리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언제 폭발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관측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를 설정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증가시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숫자를 정해두지 않고 계속 증가시킨다 이런 생각을 기호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기호의 의미죠. 그래서 x를 계속 키우겠다 이 말입니다. x라는 값을 계속 키워나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싶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의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이와 같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 경우는 아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값이 어때요?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뭐예요? x를 계속 키워나가면은 이 값도 어때요? 어떤 특정한 우리가 목표하는 도달치에 목표하는 어떤 값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를 계속 벗어나서 계속 커지는 것임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라고 하는 L1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뭐 이것도 무한대로 커지고 그래서 얘가 무한대고 이쪽도 무한대니까 같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범하기 쉬운 실수인데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이 마이너스 범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조작을 가할 수가 없다. 그죠? 이 조작을 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상태. 따라서 이미 도달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상태 두 개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이 계산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계산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유리화라고 하는 어떤 테크닉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켤레라고 하는 이것에 이 제곱근을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제곱근을 없애는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네, 분모와 분자의 이와 같이 x제곱 더하기 1의 루트 더하기 x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분자가 유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 분자가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을 하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1 빼기 x제곱 그래서 1이 남죠. 그래서 분자에는 1이 남고요. 분모에는 이것이 남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명백하게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밑에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진다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것은 분모가 커지게 되면 숫자가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 값은 0이라는 상태로 도달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